한국을 넘어 세계로,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으로 헬리녹스에게는 후자가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시장의 90%나 넘는 점유율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소비자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모른다면요? 한국이 아니라 중국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뭐 어때? 잘 팔리면 됐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업의 성장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1986년 당시 세계 텐트 폴 시장은 미국 기업의 이스턴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국내 브랜드 동아 알루미늄에서 페더라이트를 출시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소비자는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브랜드 대표라면 어떤 방법으로 인지도를 올리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캠핑 의자는 국산입니다. 초경량으로 유명하다는 야전 침대도 국산입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는 터널 텐트도 국산입니다. 셋 다 헬리녹스 제품이죠. 헬리녹스는 동아 알루미늄 자회사입니다. 전 세계 텐트폴 시장의 90%를 점유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히든 챔피언 기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헬리녹스가 갑자기 부상했다고 말합니다. 캠핑이 유행하면서 타이밍빨도 받았다며 말이죠. 다 모르는 소리. 물론 캠핑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적인 타이밍은 꽤 좋았지만 헬리녹스는 2010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운빨을 논하기에는 너무 일찍 설립됐죠. 게다가 동아 알루미늄은 1998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녹스는 DAC의 치밀한 계획하에 움직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DAC는 왜 헬리녹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헬리녹스의 스토리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키워드를 보면서 국뽕에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매출 539억 원, 영업이익 86억 원, 기업가치 1,900억 원, 디즈니, 슈프림, 포르쉐, BTS 콜라보, 루브르 박물관 프로젝트 참여, 갑자기 애국심이 차오르죠. 조금 찬물을 끼얹어 보자면 헬리녹스는 가족 기업입니다. 가족 경영이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죠. 헬리녹스는 3대가 기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DAC의 라재건 대표의 부친인 동아무역, 동아컴퓨터의 회장이었습니다. 항공부 차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전임했었죠. 하지만 라재건 대표는 부친 사업 아이템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이템은 바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이었습니다. 라 대표는 처음부터 세계 최고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단 2가지만 고려를 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분야,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시장. 대기업과 경쟁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인데요. 요즘같이 유튜버나 미디어가 개개인의 활동들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대기업들과 같이 경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 것 같아요. 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템은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이템이 새롭게 나왔을 때 대기업 쪽에서 쉽게 카피를 뜨는 경우들도 사실 있고, 여기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대기업의 자금력과 이 영업력, 네트워킹 자체를 넘을 수 있는 우리의 차별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걸 가지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뭐 쿠팡이나 다른 업체들을 보면은 초기에 자금력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을 말려서 죽이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때 헬리녹스가 썼던 전략들 자체는 대기업에서 안 한 것들에서 1등을 하자, 이런 전략들이었는데 너무나 대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전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전 작은 아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아이가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 가고 그리고 뭐 학교에 가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되게 다양한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이 브랜드 레버리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헬리녹스는 루브르 박물관과 콜라보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하고 결국은 본인도 캠핑계 명품 에르메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그들이 브랜드 레버리지 전략을 되게 주도 면밀하게 잘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브랜드 레버리지. 대기업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크게 2가지입니다. 니치한 방법이나 유튜브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차별성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전략은 말리기인데요. 쿠팡처럼 다른 플랫폼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치킨 싸움을 하면서 그 시장을 독식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은 나중에 이윤을 얻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경쟁을 피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시대의 주요한 조건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 결과 DAC는 텐트용 알루미늄 폴 시장의 90%를 장악했고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이 그냥 1위입니다.
비결이 있다면 단연 기술력, 자체적으로 초경량, 고강도 알루미늄 TH72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폴에 비해서 30%나 무게를 줄였습니다. 실험을 무려 300번이나 했다고 하죠.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비유하자면 원래 10G였던 종이 한 장이 7G가 되는 겁니다. 책 한 권에 종이 한 장만 들어가나요? 아니죠. 100쪽이라고 하면 원래 1kg였던 책이 700g이 되는 겁니다. 2kg였던 노트북이 1.4kg으로 무게가 가벼워지는 혁명이었죠. DSC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작 한 개였지만 모든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애로사항이었죠. 그건 바로 브랜드 이미지 부족. 소비자가 DSC 브랜드를 독일 브랜드로 인식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캠핑이란 용어가 알려지지 않았던 1998년도 설때 한국의 중소기업이었으니까요. 살짝 자존심이 상한 상태의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미국 과학 잡지에 라제건 대표가 개발한 텐트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브랜드 소개는 싹 빠지고 직원의 인터뷰만 실렸습니다. 직원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니 기술에 대한 설명은 엉터리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 대표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DSC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헬리녹스를 만들어냅니다. 헬리녹스의 CEO는 라제건 대표의 아들 라영환 대표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무려 850g, 최대 지탱 가능 무게 145kg, 접으면 성인 남성의 발 사이즈 정도 헬리녹스를 세상에 알려줄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체어1. 시중의 캠핑 의자는 부피가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만들어지면 부서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헬리녹스의 체어1은 획기적인 상품이었는데요. 여기에 참신한 마케팅 컨셉으로 더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진으로 홍보하실 건가요? 라영환 대표는 손끝에 의사가 가볍게 올려놓은 사진을 내세웠습니다. 장점을 확실하게 드러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대규모 마케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루브르 박물관과 프로젝트인데요. 유리 피라미드 30주년 행사에서 헬리녹스의 의자 1000개를 깔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장관이죠. 이때 썼던 의자는 세척한 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팔았는데요. 다 매진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초로 슈프림과 협업을 진행을 했었죠. 심지어 슈프림에서 먼저 헬리녹스에게 제안 메일을 보냈습니다. 4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제품을 확장했고요. 포르쉐는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헬리녹스와 협업을 했습니다. 캠핑체어, 테이블, 벤치, 커버로 구상한 4개 제품을 공개를 했었죠. 그 이외에도 나이키,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 심지어 화장품 브랜드인 프리메라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가장 큰 화제는 아무리 해도 BTS겠죠. 캠핑을 모르던 BTS 팬들도 헬리녹스를 알게 되었고요. 한국 남편들 사이에서 BTS 덕분에 캠핑 장비를 살 수 있었다는 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헬리녹스가 일본 시장을 뚫었다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은 일본산인데요. 일본 안에만 직영점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몽벨의 부사장이 헬리녹스의 일본 독점 판매 계약하기를 위해서 헬리녹스가 인천 가자동까지 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품이 좋고 명품이니까요. 헬리녹스가 일본에서 성공한 이유는 현지 디자이너를 영리하게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의 특징을 넣어 한정판을 생산했는데요. 한정판 야외용 탁자는 20만원이었는데 빠르게 품절됐습니다. 심지어 어둠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헬리녹스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국내에서 브랜드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 체험형 전시가 유행이긴 하지만 캠핑용품 브랜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아주 드문데요. 헬리녹스가 건물 하나를 통으로 빌려서 전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요. 의자에 자유롭게 앉아도 되고 매장에 오버로크를 새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DAC도 마찬가지인데요. 알루미늄 폴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널찍한 공간으로 조각 작품과 아트, 갤러리가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각 층마다 정원이 있어서 전경도 좋기도 하죠. 고풍스러운 호텔 같기도 하고 미술관 같기도 합니다. 3대에 걸쳐 만들어진 헬리녹스는 앞으로 젊은 실무진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라영환 대표는 84년생으로 2023년인 현재 40살인데요. 디자이너, 디벨로퍼, 엔지니어 평균 나이가 겨우 32살입니다. 대부분은 신입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없고 보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레버리지 활용한 헬리녹스를 알아봤고요. DC 라제건 대표의 아들 자랑이자 브랜드의 중요성을 언급한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200억 원을 올리는데 20년이 걸렸는데 헬리녹스는 3년 만에 그걸 이루어냈다. 감사합니다.